소탐대실 정치를 했다고 자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들 내가 어쩔 수 없어 이 선택을 해야 돼 하는 그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하는 말과 그럴싸하게 들리는 그 상황 논리라는 건 다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하는 말과 그럴싸한 상황 논리 때문에 국민들과 했었던 약속, 우리가 세웠던 원칙 이런 것들 다 무너뜨리고 보니 뒤에 가면 갈수록 지금은 작은 이익을 위해서 이 결정을 하는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크게 잃는 그래서 저는 4.7 재보궐선거 이전부터 민심에 여러 경고들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민주당이 국민들 앞에 내세웠던 약속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구나. 소탐대실의 정치가 결국은 이런 결과를 가져왔구나 하는 그런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소탐대실이라고 이제 얘기해 주셨는데 이를테면은 이제 지난 재보궐선거 지선에서 책임을 지고 굳이 후보를 내지 않았어야 한다거나 이런 식의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했었는데 그때도 그럴싸한 이유가 있었어요. 네. 이게 후보를 안 내는 게 그 집권 여당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의 바른 자세냐 네. 이런 논리가 있었죠. 위성 정당 그거 만들면 안 된다고 다들 웅성웅성했는데 아니 뭐 국민의힘에서 먼저 만들었으니까 우리도 만들어야지라고 하면서 그런 논리로 가면서 우리 스스로 세웠던 다당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정치의 새로운 개혁 뭐 이런 것들 다 휩쓸어버리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2년도 못 가서 다시 이렇게 그 국민들 앞에서 대선 막판에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또 최근에 비대위원장이 그때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가면 국민들이 불가피했다고 생각해 민주당한테 정신 못 차렸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되게 많으니까 저는 그런 상황 논리에 끌려가는 정당이 아니라 손해를 보더라도 원칙대로 가고 또 국민들과 약속했으면 반드시 지키는 그런 모습들 보이는 것이 네. 남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의 주요 국면마다 이제 손해는 볼 수 있었지만 원칙을 제대로 지켰었다면 오히려 현재와 같은 문제가 안 나올 수도 있었는데 많은 걸 잃었다 이렇게 이제 보셨네요. 이른바 흔히 민심과 당심의 분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지난 재보궐선거 때도 많이 했는데 지금 이제 말씀들을 들어보면은 현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지지하는 흔들림 없이 지지하는 것을 일종의 좀 강한 개혁 지향의 당심 쪽이 좀 가깝다고 본다면 여기하고는 조금 다른 이제 중도적인 지향이라든가 다른 어떤 이 개혁이 좀 과하게 좀 진행됐다라든가 아니면 또 지나치게 독선적이었다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이제 일부 있을 거라고 본다면 이게 전체 민심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또 민심의 일부를 이제 대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둘 사이의 격차가 좀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시는지 아닌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벌어지고 있다고 이제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늘 타산지석 우리가 이제 삼아야 되니까 저 완전 망했던 당이 어떻게 하다가 우리를 이겼지? 이걸 이제 돌이켜 보면 저기도 사실은 우리는 위기가 아니야. 우리는 되게 잘하고 있어.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총선 지고 탄핵 당하고 이정현 당대표, 홍준표 당대표 그러다 하다 이제 그 황교안 당대표 이렇게 하다 길거리에 막 그 정광훈 목사랑 같이 이제 집회하고 막 이렇게 댕기면서 사실은 자기들끼리 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는 특별히 힘 안 들이고 총선까지 이긴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4번을 이길 수가 있냐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그러다가 저기가 이 민심을 반영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이준석 당대표가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준석 당대표는 대통령을 탄핵했을 때 그걸 동조했었던 사람들과 함께 했었고요. 그다음에 자기들의 대통령을 구속시켰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후보로까지 끌어들이면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 저는 좀 유심히 보는 게 거기는 당대표 선거 때 보니까 그 당원 투표를 50% 그리고 그 여론조사를 50% 이렇게 해서 여론조사에서 민심을 이렇게 반영하는 그런 방식이 있더라고요. 본선에서는 7대 3으로 당심을 좀 높이긴 합니다만, 근데 우리는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뭐 대의원, 전국 대의원, 그다음에 권리당원, 일반당원 여론조사 이게 일반당원 여론조사, 국민 여론조사는 한 15%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 한 70% 정도, 75% 정도가 이 권리당원과 대의원들이 그러니까 진심으로 민주당 당원들. 권리당원들 이런 분들이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 이분들의 의견도 당연히 소중하게 반영을 하긴 해야 되는데 아까 잠깐들 얘기하셨던 중도 혹은 이제 무당층 이런 분들도 민주당이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난 지지할 거야라고 하는 신호를 반영하는 제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아까 이제 성환영 기자께서 민주당이 이제 권리당원이 강화되고
뭐그 제왕적 총재의 권한은 약화됐는데 사실 그걸 다시 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일반 중도층과 무당층의 이런 민심이 좀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는 믹싱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재설계 좀 민주당도 해야 된다고 봐요. 안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가 오라 그러면 이 강성 지지층 정말 민주당을 사랑하는데 사랑하면서 강한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에게 자꾸 소구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선거 구조가 되면 민주당은 어떻게 보면 민심하고 조금 더 계속 일정하게 다르게 갈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좀 민심 반영의 좀 예민성이 좀 더 강화될 제도적인 재설계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박 의원님 말씀 듣죠? 뭐 축구도 인생도 운동장을 넓게 쓰는 팀이 이깁니다. 정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뭐 나는 좌파니까 무조건 레프트만 돌파할 거야. 그러면 그거 다 커트 당하고요. 뭐 슛 날려보지도 못하고 끝나고. 선수는 어쨌든 최고의 선수가 양발을 고루 쓰는 선수죠. 근데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못 쓸 인사가 누가 있어요. 5년 동안 나라를 좀 이렇게 책임져 보자 이렇게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저는 그런 기대합니다. 윤석열 하기 나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자가 어떻게 할지가 사실은 야당에게 선택권이 없지 않습니까? 저쪽에서 강으로 나오고 저기서 칼을 들고 나오는데 여기서 꽃을 들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윤 당선자와 인수위와 국민의힘이 좀 잘 알아주셨으면 좀 고맙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근데 최근에 좀 실망스러운 건 윤석열 당선자의 뜬금포 세방, MB 사면, 그리고 뭐 청와대 용산으로 이전하겠다는 뭐 여가부 폐지 이건데요. 저는 이게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다 정치적 논란일 뿐이고 청와대가 광화문으로 가는 줄 알았더니 용산 국방부로 간다. 이거는 좀 제가 봐도 좀 이상한 그림인데 이게 또 논란으로 되면서 시간을 다 보내고 있더라고요. 이 뜬금포 세방보다는 저는 오히려 삼자회동 기억해보면 2012년에 박근혜 당선자가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했어요. 당선자 시절에. 그러니까 그 당시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이거 여야 그때 황우려 대표였는데 비대위원장 문희상이 제안한다. 대통령 당선자와 황우려 여당 대표랑 같이 보자. 이렇게 제안했는데 그걸 받더라고요. 제 기억에 그래서 했어요, 세 분이. 그래서 뭐 성명서라고 하는 게 현직 대통령 빼고 했는데 뭐 얼마나 대단하게 나왔겠습니까? 그러나 안보에 있어서 여야 없다라고 하는 신호는 딱 줬고 민주당이 거기서 숨을 잠깐 쉬었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하신 게 맞아요. 지는 것처럼 보여주는 게 사실은 이기는 거라고 생각하고 민주당이 172석의 거대 정당인데 지킬 건 지키고 양보할 거 양보 시원시원하게 하고 해주는 모습을 보이면 당내에서는 약하다, 뭐 사쿠라냐 이런 얘기가 나올지 모르지만 저는 그게 실제 민주당이 승리의 길을 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 삼자회동을 뭘로 하느냐? 민주당이 먼저 제안해야죠. 지금 뭐 뜬금포 세방 갖고 얘기하실 때가 아니라 지금 유가 때문에 난리잖아요. 차 갖고 다니는 분들도 시작해가지고 농사 짓는 분들까지 유가 때문에 지금 난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당선인이 한마디도 안 해요. 정치권에서 이 부분 책임 있게 논의하자. 어떻게 할 건지 논의하자. 코로나 방역 대책 50조 서로 얘기 같았잖아요. 대선 때. 그거 책임 있게 논의해서 빨리 국민들께 안심하고 할 수 있도록 조치 취하자. 이런 것들을 테이블에 올리자고 저는 이제 민주당 비대위가 우리 당이 먼저 탁 제안하면서 이런 걸 운동장을 넓게 쓰는 모습을 우리가 먼저 보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